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험계례사에서 경제학을 담당한 신경수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자, 우리 경제학이란 어떤 거냐? 이 사회에서 일어난 어떤 다양한 경제 문제나 경제 현상을 과학으로 접근한 학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을 사회과학의 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과학이란 건 어떤 거냐면 바로 수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으로 어떤 경제학을 푸는 언어 자체가 수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보험계획사를 준비한 학생들은 굉장히 수학 실력이 좀 뛰어나더라고요. 큰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경제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을 좀 사용하는가 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우리 사이트에 그 경제수학 무료 특강이 있거든요. 거기에 자료도 업로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 1시간 20분 정도 강의가 진행된 무료 강의입니다. 강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제학을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할 것인가, 경제학의 또 공부 방법론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우리 경제학의 개요가 나와 있죠. 경제의 개요. 교재 8페이지죠. 그래서 경제 주체와 경제 행위가 나와 있는데 먼저 경제 주체, 우리 경제 주체하게 되면 보통 3대 경제 주체하게 되면 가계, 기업, 정부를 의미하고요. 4대 경제 주체하게 되면 이제 외국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지만 굉장히 그 자원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한국 경제가 잡아야 될 세 마리 토끼, 뭐 경제 성장, 물가 안정, 플러스 뭐야? 국제 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4대 경제 주체 외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계는 이제 소비의 주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소비의 주체. 생산물 시장에 소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이제 공급을 담당을 하겠죠. 공급을 담당하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만나요. 어디서 만나죠? 이제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시장이 실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시장 실패 파트 다루게 될 텐데 시장에서 효율성이 저해졌을 때 우리는 보통 시장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개입해야 될까? 그렇죠. 이제 정부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가계의 목적이 나와 있죠. 효용 극대화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 효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효용. 효용은 뭐냐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어떤 만족감 있죠. 이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하거든요. 효용. 이렇게 써요. 유틸리티 이렇게 쓴다고요. 효용. 그래서 앞으로 효용이란 변수를 쓸 때 우리는 U라는 변수를 쓸 거예요. 그러면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이 있구나. 그러면 소비자들은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만족감을 가장 큰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비자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일관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소비자의 목적은 경제학에서 뭐라고요? 효용 극대화입니다. 가계의 목적은 효용 극대화예요. 그리고 이제 기업은 생산의 주체, 이용 극대화가 되겠죠. 그래서 가계와 기업이 만나서 우리 민간 경제를 구성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민간 경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우리 거시경제학 들어가게 되면 이 민간에는 예금 취급기관, 은행 포함되지 않거든요. 일단 그건 나중에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가계와 기업을 민간경제라고 해요. 민간경제. 이게 바로 미시경제학입니다. 마이크로 이코노믹스, 미시경제학이에요. 경제를 세밀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미시경제학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경제학을 우리가 공공경제라고 하거든요. 공공경제, 이게 이제 재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 재정이란 말을 많이 사용하죠. 재정. 야, 나 이번 달 재정이 바닥이 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재정은 어떤 거냐면 국가의 나라 살림이에요.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필요한 곳에 돈을 쓰기 위해서 우리한테 세금 걷죠. 세금을 걷고 필요한 곳에 뭐 국방, 외교, 교육, 행정 여러 가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돈을 쓰죠. 그걸 재정 지출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 국가의 나라 살림을 연구한다. 이게 바로 재정학이 돼요. 재정학 다른 말로 공공경제라는 표현도 쓰거든요. 재정학 아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재정학이 세무사 1차 시험 과목이거든요. 재정학도 경제학과 학생들 보통 3학년 때 배우는 어떤 전공 필수 과목이거든요. 재정학. 그리고요. 이제 가계, 기업, 정부 이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를 묶어서 우리가 국민 경제라고 하죠. 이게 이제 거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외국, 국제수지, 외국. 이거 이제 우리가 국제경제학이 되겠죠. 국제경제학. 국제경제학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제학은 이제 어떻게 보통 구성이 되느냐? 우리 수험 경제학을 보통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국제경제학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근데 이제 교재는 대부분 이제 이 거시경제학과 국제경제학을 묶어서 단권화시키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이 국제경제학을 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국제무역론하고요. 무역론하고 국제금융론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있는데 이 국제무역론이 바로 미시적인 분석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무역론을 뭐 개방미시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국제금융론은 거시경제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개방거시경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수험경제학은 일단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묶어서 5대5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비중은 가장 낮았고 우리 보험계획사 문제에서 한 40문제 중에서 보통 3, 4문제, 많으면 5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5로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가 이제 경제 순환, 그다음에 경제 행위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에 경제 객체 나와 있죠. 그래서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생산물, 재화와 서비스, 자원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뭐 기업들이 재화를 생산한다, 뭐 상품을 생산한다 표현을 쓰잖아요. 재화란 표현도 쓰고 상품이란 표현도 쓰거든요. 재화와 상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상품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재화는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유형의 재화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신발, 시계 이런 것들 유형의 재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가 있겠죠. 제가 지금 놀고 있나요? 아니죠.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교육 서비스, 법률 서비스,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 하게 된 의료 서비스 같은 거 있죠. 뭐 연예인들이랑 흥행 서비스 이런 것들, 뭐 각종 문화 서비스 있죠. 이걸 서비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재화와 서비스를 묶어서 우리는 보통 상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품이 좀 더 재화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자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냐면 그 자원 얘기를 하잖아요. 지하 자원도 있고 천연 자원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자원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산할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동이 필요하겠죠. 노동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노동. 제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죠. 그러면 노동이 필요하겠죠. 어떤 노동이 필요할까? 지금 저희 강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촬영하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노동 서비스가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노동만 갖고 생산이 되나? 아니라고요. 자본도 존재를 해야 돼. 자본. 근데 제가 미리 자본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 좀 드리고 갈게요. 여러분들 경제학에서 있죠. 자본을 혼동하신 분들이 있어. 이 자본은 이제 실물 자본이 있고요. 자본이 있고 보통 화폐 자본이 있어요. 화폐 자본이 있게 되는데 내가 있지 이번에 좀 장사 좀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자본이 없어. 자본이. 그 뭐죠? 장사 미천. 돈을 의미하는 거잖아. 돈. 뭐야? 화폐 자본. 그런데 우리가 주로 이제 미시경제학에서 특히 생산함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서 생산을 한다라고 할 때 그때 자본은 전부 여러분들 화폐 자본이 아니에요. 실물 자본이에요. 실물 자본.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교육 서비스를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 노동 있잖아. 노동 있고 자본이 필요한데 그럼 자본은 뭘까? 노동만 있다고 생산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필요해? 마이크 필요하죠. 칠판 필요하죠. 교실 필요하죠. 카메라 필요하죠. 이게 실물 자본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산함수에서 말하는 자본이라는 것은 장사 미천,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공장, 기계, 도구, 설비를 자본이라고 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화폐 자본은 언제 우리가 화폐 자본을 보통 논의하게 되느냐면 국제 경제학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호황이니까 해외 자본이 유입되더라. 그다음에 북핵 문제로 인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을 했다. 그때는 뭐야? 달러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국제 경제학에서 보통 자본하게 되면 화폐 자본을 의미한다. 그래서 앞으로 미시 경제학에서 보통 자본하게 되면 뭐 한다? 실물 자본을 의미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와 있잖아요. 자원,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 바로 인적 자원, 노동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이 바로 이런 자본재, 생산재, 뭐 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제 객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요. 그 다음 모형이 이제 한 장 더 넘겨볼게요. 10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제 순환 모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나오는 경제 순환 모형은 아주 간단한 민간 경제만 존재하는 경우를 가정해서 경제 순환 모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밖에 없어. 가계와 기업밖에. 그래서 이제 가계가 있고 기업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시장도 딱 두 개. 이제 상품 시장,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상품 시장. 보통 우리가 생산물 시장이라는 표현도 써요. 생산물 시장 표현 쓰고요. 생산 요소 시장 있죠. 자, 방금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 경제 그 객체를 얘기할 때 자원 얘기했죠. 자원. 이 자원이 보통 생산 요소예요. 자원이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앞으로 자원하면 생산 요소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거든요. 생산에 필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노동과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자원을 투입을 해 생산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는 자원, 즉 노동과 자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시장.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노동 시장, 자본 시장, 뭐 토지 시장,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생산 요소 시장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저는 좀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서 그냥 노동 시장으로 가정을 하죠. 노동 시장으로 가정을 할게요. 노동 시장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죠. 이제 가게,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생산물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재화를 구입하죠. 재화를 구입하고 기업들이 재화를 공급하잖아요. 상품을. 그런데 노동시장 들어오면 입장이 바뀌죠. 노동시장에서 여러분들 노동을 팔잖아. 노동을 공급하고 기업들이 노동력을 사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입장이 바뀌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상품시장에서 가게는 뭐합니까?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하죠. 소비자 역할을 담당하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은 생산물 시장에서 어떻게 된다?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단 말이에요. 공급하죠.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는 노동을 공급하죠. 오히려 생산 요소로 공급하고요. 기업은 이제 생산 요소를 수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재화나 서비스가 왔다리 갔다리 하게 되면 반대급부로 무엇이 와요? 돈이 왔다리 갔다리 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게가 상품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합니다. 수요하게 되면 뭐 돈을 지출하겠죠. 지출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우리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자고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게가 재화나 서비스를 수요를 하고 돈을 썼단 말이에요. 돈을 썼을 때 비용이 들어갔다 그런 표현을 쓰죠. 비용. 앞으로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알겠죠? 무슨 얘기냐면 보통 경제학에서 미시경제학에서 보통 비용이라고 하게 되면 생산 비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원자재를 구입하고 노동 서비스를 고용하고 뭐 자본 서비스를 고용했을 때 들어가는 돈 있죠. 그걸 보통 비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용하게 되면 보통 생산 비용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이미 기업들이 노동 서비스와 자본 서비스를 투입해서 생산된 생산물을 가게가 구입할 때 들어가는 돈은 지출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지출. 이거 좀 정리할게요. 지출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래서 이 지출액은 가게 입장이 지출이게 되지만 기업 입장에서 뭐가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판매 수입이 되겠죠. 판매 수입. 그리고 여러분들 수입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수입과 수익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입은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앞으로 수입은 뭐라고요? 매출액. 기업의 매출액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만약에 1,000원짜리 물건을 10개를 팔았어요. 10,000원. 이해되셨나요? 10,000원. 이게 매출액이에요. 이게 판매 수입이라고요. 이윤이 아니라고요. 이 수입에서 뭔가 비용을 빼야 수익이 나겠죠. 이게 약간 이윤의 개념이거든요. 수익은.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입과 수익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수입은 매출액이다. 그러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10개를 샀으면 지출액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1,000원짜리 10개를 팔았으니까 판매 수입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는 노동시장에다 노동을 공급한 대가로 뭘 받을까? 임금소득을 얻겠죠. 임금소득. 그게 바로 요소소득, 생산요소에 대한 소득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을 샀으면 노동자한테 임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기업 입장의 소득이, 아니, 노동자 입장의 소득이 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비용이 된다고요. 생산 비용. 인건비가 되겠죠, 인건비. 생산 비용. 이 비용과 요 지출을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고요. 자, 이제 1절이 끝났네요, 벌써. 자, 2절 볼게요. 2절. 이제 거기 자, 희소성의 법칙과 경제 문제가 나와 있죠. 희소성의 법칙.